안녕하십니까, 하창범입니다. 오늘 7월 4일 7월 어떻게 보기는 첫 번째 정시를 시작을 끝내요. 상반기 참 힘들었습니다. 하반기 장과연 어떻게 전환될지 궁금하군요. 제가 약간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반전의 시그널,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하락세, 관건 IT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또 7월장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마가 약간 청학동 스타일인데요. 청학동 스타일. 예, 좋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이제 이야기 좀 드릴 거는, 지금 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약간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체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침체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의 소비도 침체고 제조도 침체, 모두 침체다. 그래서 월가 성장의 전망치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어느 정도 미국 지표에서 1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6%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개 연속 이제 만약에 GDP가 적자가 나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정시 때문에 상반기가 미국이 마이너스 30% 이상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도 사실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역시나 침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전망치, 뭐 최근에 IT 종목들이 좀 사실 그러한데,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7월 달에도 장을 누를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보면 가장 포인트가 강건 IT죠. IT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다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음 분기 전망도 약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좀 약하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실내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보게 되면, 뭐 워낙 이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계속 53달러까지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차트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월 첫 거래일이죠. 7월 1일자 미국 증시 마감 증시인데, AMD 같은 경우도 지금 3.6%,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어느새 이제 150달러까지. 예,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또 네덜란드 ASML, 이것도 그러니까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증시 부담이고, 이게 고스란히 뭐 한국이라든지 이제 대만 같은 증시로 그대로 좀 올려오면서 연저점 이어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런 대응이 좀 나왔어요. 10% 정도 출하가 감소 전망이 된다. 그래서 디램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크게 하락한다. 좀 더 일찍, 그리고 크게.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죠. 좀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좀 더 많이. 요게 이제 장을 좀 되게 부정적으로 누르고 있는 노인인데, 하지만 여기에 좀 긍정적인 힌트를 좀 준 것은, 그래도 마이크론이 즉각적으로 투자하고 가동률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가격 방어 지지력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부에서는, 야,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 기대감은 높아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투자를 조금 축소했으니까 향후를 위해서 잉여 현금 자체가 많이 남지 않느냐.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추종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정시를, 7월 초순을 정시를 시작할 건데, 실제로 미국 정시가 보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미국 정시도 한 7월 6월 달에 대략 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율 기준을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무려, 나스닥입니다. 보게 되면 어디 갔을까요? 한 30%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야, 이게 월간 30%가 떨어졌어요. 월간 30%. 근데 이제 연본 기준인데, 연본 기준으로 이게 5연봉이라 그래야 됩니까? 월선이 있는데 여기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연 30%가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28.87%인데, 뭐 그게 그거죠. 28.87%. 근데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을까 봤더니 요때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융위기급 2008년, 뭐 금융위기급의 급락이라 해도 일자만 놓고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마이너스 40% 하락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나면 왜 시장에는 긍정론자가 그래도 많냐면은, 자,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주가 위치 자체가 뭐 고점이니까. 근데 어떻게 너무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보면 2000년도에 한 30% 이때가 이제 올라가다가 꺾일 때인데, 그러니까 아주 부정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올해 끝나지 않고 23년, 24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예단할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여전히 뭐 월간 기준으로 다 깨졌으니까 어디가 바닥이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심리적으로 나스닥이 아직까지 지난 뭐 저점이라 할 수 있는 10,000포인트 초반에 이탈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 이탈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기대감으로 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요 일정에서 뭐 어디가 바닥이다 말하기는 조금 뭐할 것 같아요. 워낙 국내 증시가 2300이라는 심리적인 포인트도 이탈해서 마감했는데,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가 바닥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오늘 제목을 봤더니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국채금리 하락세, 관건은 투심 회복, 반전의 시그널. 요걸 하나 조금 풀어보게 되면 지금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인데요. 어느새 이게 2.89%가량이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지죠.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지금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릴 때 75bp 올 때 6월 10일 전후였는데 무려 3.5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느새 좀 다다다 떨어져 가지고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디어,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미국이 실제적으로 지난주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이거는 PCE 디플레이트 추인데요. 어느 정도 보면 절대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2, 3, 4, 5니까 2월 달에 5.3%가 형성했다가 절대 수치는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4.7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코로나 이전을 놓고 보면 대략 3% 중반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다시 3% 중반으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지수가 피크를 쳤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더니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그널이 좀 잡히는데, 이런 시그널이 잡힙니다. 어떤 시그널이냐면, 자 달러 같은 경우 여전히 강세라는 건 좀 불황진용입니다. 달러가 계속 강하면 증시가 좀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달러가 강하니까 조금 나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미국이 좋아서 그런 말은 그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유럽이 약해서 엔화가 저엔 정책을 써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가, 국채금리가 2년물까지 어느새 3%까지 떨어졌단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경제 침체 우려를 시장이 우려한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채권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된다는 겁니다. 완화된다는 건데, 솔직히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가파른 것은 정시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거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좋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정도 3% 수준에서 10년물이 거의 약간 지그재그하는 흐름이 정시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했다 정시가 막 무조건 어디 갔어요?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원자재 시장이 동요된다는 겁니다. 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요 공급 논리를 받쳐주는데, 유가라인 거 빼고 밑에 있는 은부터 보면 되는데요. 다 산업재에 들어가는 거죠. 은 가격도 어느새 지금은 일중 흐름입니다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연도 마찬가지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구리가 산업재 기준이 않습니까? 그리고 곡물도 마찬가지. 옥수수, 뭐 밀, 대두. 실내로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떨어집니다만은, 종구교로 봐가지고는 뭐 이런 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원래 어느 정도 밀 가격이 2021년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 그러다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폭등이 났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니까 거의 제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두고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희소식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실내로 7월 하순경에 연준이 금리 올릴 건데, 금리를 올리는데 7월 달에 페드 미팅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7월 말에, 7월 한 23, 4일입니까? 요 정도 되게 되는데,
지금 75 올린다는 인상 자체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이제 밴드를 말했는데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는 거 자체 100까지 나왔다가 오히려 이게 지금 67%로 떨어졌어요. 100에서 확률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50 bp 올릴 수 있다. 50 베이시폴로 올릴 수 있다가 32%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연준이 놀란 겁니다. 어디에 놀란 거죠? 빨리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니요. 긴축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 이슈 오히려 7월 달에 75를 올릴 수 있는 인상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차라리 적정한 수준에 50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7월 말에 어느 정도 미국이 50% 정도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긴축 속도의 완화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축 속도의 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죠. 다음 주 미국의 주요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7월 초순에 크게 변동성을 가져올 지표는 별로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지표가 계속 좋아집니다.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도 41.4에서 49.5로 중국의 지표는 좋아집니다만 오히려 미국의 지표는 ISM 서비스 지수도 55.9에서 오히려 하향 전망을 하고 있고 고용 동향, 연준이 큰 소리 치는 고용 동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고 이제 약간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7월달 FOMC 의사록에서 다음 주 후반에 지난 6월달 미국이 75라는 인상을 할 때 뒷담화를 좀 인식을 그때 어떤 뒷담화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또 6월달 금리 인상할 때의 분위기와 지금 7월달 금리 인상할 때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주위 원자재 가격의 추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러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 자체는 곡물도 마찬가지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니켈의 가격인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정 부분 반전의 시그널은 충분히 존재한다 보는 거고 물론 관건은 이 IT의 투심 회복입니다. 이 IT의 투심 회복은 뭐 한국도 대만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 IT의 투심 회복을 투심 악화를 만들어낸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 인수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라면 여기에 일정 부분 연준이 실제적으로 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75, 100을 올리던 확률 자체가 뚝뚝뚝 떨어져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가 완화된다면 오히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넥스트 위크는 뭐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일정에 대한 반응보다 최근 증시가 워낙 투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IT 종목들의 하방 지지가 어느 선에서 나오는지가 정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한 저점보다는 오히려 섹터에 대한 저점이 시장을 잡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다음 한 주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출발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전의 시그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가 저점이다를 논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하신다면 좀 어려운 장이지만은 이내 금방 우리의 어떤 어두웠던 이 현실은 좋아지지 않을까 보면서 자 7월 한 달 화이팅 하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